중요한 거는 삼성이 이제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졌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주가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 오히려 요즘에는 수혜주들이 굉장히 반응성이 좋은데요. 당신의 계좌를 변화시켜줄 투자의 신, 안녕하십니까, 이영수 대표입니다. 자, 삼성전자 갤럭시 S22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년 초 출시될 모델이죠. 자, 요게 아이폰하고 닮아간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삼성 어떤 플래그십 모델의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디자인의 특징이 요 엣지 모델이에요. 모서리 끝이 둥글게 되는 요 엣지 모델인데, 요 엣지 모델을 버리고 애플처럼 깻잎 통조림 모델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S22 같은 경우는 3가지 모델로 나옵니다. 자, 지금 애플 아이폰은 4가지 모델로 나오고 있죠. 일반 모델이 있고, 갤럭시 S22 플러스 모델이 있고, 그리고 울트라 모델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명은 레인보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에 지금 이제 이번 달에 양산에 들어가야지 내년 초에 출시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미 부품들은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울트라 모델은 어떻게 나올까요? 한번 볼까요? 자, 1억 800만 화소 광각 카메라가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S펜, 우리 노트에 쓰던 S펜이 들어가고요. S21 같은 경우는 이제 펜이 됐는데, 요 펜을 꽂을 수 있는 노트처럼 이 공간이 없어서 좀 불만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쿼드러플 카메라 구멍이 4개인 거고요. 그리고 전면에는 4000만 화소 카메라가 채택될 것 같습니다. 자, 일각에서 제기됐던 3D 타임 오브 플라이트, 이제 3D 센서, 라이다 센서는 적용되지 않을까, 애플이 이제 새로 쓰니까 라고 기대했는데 요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트라 모델은 6.8인치, 거의 태블릿 같은데요. 네, 6.8인치 디스플레이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하고 플러스 모델은 3배 광학줌이 들어간 트리플 카메라 구멍이 3개인 거고요. 전면은 1000만 화소 카메라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카메라가 마케팅 포인트다 보니까 카메라 쪽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엑시노스 2200도 굉장히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AMD의 GPU가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래픽 처리 성능 좋아진 것들, 이런 것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판매 목표는 얼마나 되나? 자, 2000만 대 수준의 판매 목표입니다. 굉장히 보수적 전망이죠. 자, S21도 원래는 2600만 대 전망을 했다가요, 이게 생산 계획이 낮아서 나중에 3000만 대로 늘렸는데요. 자, 판매량은 한 3000만 대 내외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22는 2000만 대 정도 했는데 2500만 대는 팔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 내년에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이연 수요들이 어떻게 나타날지가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삼성이 이제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졌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그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억눌러 있던 소비들이 올해 좀 폭발했는데, 삼성 갤럭시 S21이 좀 생각보다 부진했거든요. 자, 그 화웨이의 어떤 몰락에 따른 반사이익을 대부분 애플하고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중국 업체들이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삼성은 별로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감이 좀 떨어진 것 같긴 한데요. 자, 그 반면에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라든지 엑시노스 2200 같은 AP들, 그리고 시모스 이미지 센서, 이런 부품들 판매 위주로 좀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세트보다는 부품 사업에 좀 집중하는 이런 스탠스 아닐까.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일반 모델은 6.1인치 디스플레이가 절반 정도 담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는 6.6인치인데요. 자, 요 정도. 한 5대, 그러니까 2.5, 요 정도? 이렇게 비율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모델이 한 50이고, 나머지 플러스랑 울트라 모델이 25%씩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고요. 자, 그러면 관련 수혜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카메라 쪽이 제일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MC넥스, 그리고 파트론 같은 회사들이 좀 카메라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그 반도체 기판, 그리고 엑시노스 2200에 대한 플립칩 BGA 기판, 플립칩 CSP에 대한 기판, 이런 쪽은 삼성전기가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그 반도체 기판 쪽도 좋지만 스마트폰의 주기판, HDI라고 그러죠. 그 HDI 쪽에 납품하는 코리아 서킷가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코리아 서킷은 자회사 또 인터플렉스도 있기 때문에, 인터플렉스는 여기 또 펜 인식을 위한 디지타이저라는 필름을 또 납품하죠. 요것도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과거보다 갤럭시 S 시리즈 수혜주에 대한 주가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 이런 거 좀 감안하시고요. 오히려 요즘에는 아이폰 수혜주들이 굉장히 반응성이 좋은데요. 갤럭시 S 시리즈는 예전만 못하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삼성 힘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